네, 2교시에서는 과제 7의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20대의 기계를 가동 중인 공장에서 하루 동안 어느 한 대가 고장을 일으킬 확률이 0.05라고 한다. 이항 분포 함수를 이용하여 다음의 확률을 계산하여라. 또한 포화성 분포 함수를 이용하여 근사적으로 계산하여 보아라. 와 같은 문제입니다. 먼저 가의 경우에 한 대도 고장이 나지 않을 확률은 얼마인가 입니다. 우선 확률 변수 x가 n이 20이고 p가 0.05인 이항 분포에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 대도 고장이 나지 않을 확률은 x가 0일 확률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하면 이항 분포로부터 계산하면 20 컨비네이션 제로 0.05의 0승 0.95의 20승이 되어서 이것을 물론 계산기로 계산해야겠지만 계산하면 0.358이 됩니다. 포화성 분포를 이용해서 근사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포화성 분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화성 분포의 모수인 평균 람다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람다는 이항 분포의 n 곱하기 p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람다는 20 곱하기 0.05가 되어서 1이 됩니다. 그리고 포화성 분포로부터 x가 0일 확률을 계산하면 2의 마이너스 1승, 1의 0승 나누기 0팩토리얼이 돼서 0.368이 됩니다. 아까 이항 분포로부터 구한 0.358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약간 차이가 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문제는 3대 이상의 고장을 일으킬 확률은 얼마인가 입니다. 3대 이상이 고장을 일으킬 확률이라는 것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고 이것은 1에서 0, 1, 2에 해당되는 확률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로부터 각각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을 계산하여 1에서 빼면 0.075가 됩니다. 포화성 분포도 역시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라고 하면 1에서 x가 1일 확률, x가 2일 확률, x가 3일 확률을 빼면 되겠습니다. 계산해보면 0.080이 되고 이것은 방금 구한 이항 분포의 확률과 약간 차이가 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배운 학습한 계산 과정을 C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에서 n이 20이라는 것과 비율 0.05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선 이항 분포의 PDF는 즉 한 값의 확률과 확률 밀도 함수는 PD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항 분포를 나타내는 바이노미알은 이름과 확률 변수가 0일 때 값을 구하지 않은 것이니까 x가 0이라는 사실, 그리고 p가 0.05, n이 20이라는 것을 입력하면 a1이 값이 계산이 됩니다. a1은 아래에서 본 것처럼 0.358로 계산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화성 분포를 이용하기 위해서 람다를 계산하기 위해서 람다를 n 곱하기 p로 계산했고 아래 표에 1로 계산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포화성 분포의 PDF 역시 PDF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A2의 값은 0.368로 계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CDF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1에서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CDF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B1은 이항 분포의 CDF 함수를 이용해서 B2는 포화성 분포의 CDF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 확률을 계산한 것입니다. 아래에 B1과 B2가 각각
계산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계산의 결과는 앞에 우리가 손으로 계산했던 것과 동일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2의 풀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남자의 키는 평균이 170cm이고 표준 편차가 5cm인 정기분포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문제 가는 성인 남자 중에서 한 사람을 추출하였을 때 그 사람의 키가 180cm 이상일 확률은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17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기분포를 따를 때 x가 180보다 크나 같을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준화 변환을 통해서 170을 빼고 표준 편차 5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면 표준화 변수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한 것과 같겠습니다. 이것은 0.5에서 z가 2보다 작을 확률을 뺀 것과 같게 됩니다. z가 2보다 작을 확률은 여러분들이 교재의 부록의 표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0.4772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0.5에서 0.4772를 빼면 0.0282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나는 성인 남자 중에서 100명을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이 175cm 이하일 확률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본 평균 x반은 평균이 170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5, 즉 루트 100분의 5인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x바가 17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표준화 변환을 취하기 위해서 x바에서 170을 빼고 루트 100분의 5로 나누면 z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1에 가깝게 됩니다. 문제 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25인 랜덤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 평균을 구하였을 때 평균의 표준 오차는 얼마인가? 표본의 크기가 10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평균의 표준 오차는 n분의 x바였습니다. 따라서 n분의 s였습니다. 따라서 루트 25분의 5를 계산하면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표본 크기가 10이 될 때는 루트 n분의 5를 계산하면 1.58이 됩니다. 즉 표준 오차는 오차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 중에 하나이므로 표본 크기를 작게 하면 표준 오차가 커지고 반대로 표본 크기를 크게 하면 표준 오차가 작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2의 계산을 SES의 CDF 함수와 PROV 노음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가는 x가 18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혹은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x가 18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CDF 함수를 이용해서 1-CDF로 계산하면 되겠고요.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PROV 노음 함수를 이용해서 1-PROV 노음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나는 x바가 17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혹은 z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었습니다. 역시 이 CDF 함수, 즉 누적, 정기분포의 누적 확률을 구하는 CDF 함수와 PROV 노음, 표준 정기분포의 누적 확률을 구하는
피아로비노 함수를 이용해서 역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1에 해당하는 값이 계산됐음을 아래 표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나는 루트 25분의 5와 루트 10분의 5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그런 값을 C1과 C2로 계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프린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출력할 결과가 아래에 출력되어 있음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문제 3은 학생의 학부모가 통계학 과목에서 A 플러스 학점을 받으면 5,000원, A 학점을 받으면 3,000원, B 플러스 학점을 받으면 2,000원, B 학점을 받으면 1,000원을 준다는 약속을 했다. 각 경우의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학생이 받을 돈의 액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문제 가는 x의 기대값 2x와 x의 분산 바 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기대값은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과 확률을 곱하여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000 곱하기 0.12, 3,000 곱하기 0.18, 2,000 곱하기 0.03, 그리고 1,000 곱하기 0.37을 계산한 후 다 더하면 2,170이 되겠습니다. 분산 바 x는 확률 변수에서 기대값을 빼고 그것을 제곱한 다음에 확률을 곱하여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160만 1,100이 계산이 됩니다. 문제 나는 3x-2의 기대값 그리고 3x-2의 분산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3x-2의 기대값은 기대값에 3을 곱하고 마이너스 1을 뺀 것과 같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해 보면 3 곱하기 2170 마이너스 2가 돼서 6508이 되겠습니다. 3x-2의 분산은 3x의 분산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의 제곱, 즉 9 곱하기 x의 분산과 같게 됩니다. 따라서 9 곱하기 160-1190을 해보면 14409-900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 3의 앞에 풀이를 CS의 여러 가지 절차들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부분을 살펴보면 확률 변수 x의 값과 대응되는 확률 p를 데이터로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 나를 풀기 위해서 3 곱하기 x-1을 새로운 변수 y로 선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셋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프랑 민주 명령문에서 데이터를 선언을 일단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평균과 분산을 출력하기 위해서 민과 바라는 옵션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바 def equal weight라는 옵션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평균과 분산을 계산할 때 가중치를 반영하여 계산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갖고 있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 weight란 명령문으로 확률 P를 가중치로 선언하여 주었습니다. 그 다음 바 명령문으로 X와 Y가 분석 대상이 되는 변수임을 선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확률 변수 X와 Y에 대해서 확률 P를 가중치로 하여 평균과 분산을 출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결과를 보면 X의 평균과 분산, Y 즉 3 곱하기 X-2의 평균과 분산이 출력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아웃풋 명령문에서는 원하는 통계량들을 새로운 데이터셋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X의 평균 뮤와 X의 분산 바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어서 out7_3이라는 데이터셋에 저장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저장된 out7 언더바 3이라는 데이터셋의 내용을 살펴보면 평균이 계산된 뮤라는 변수와 분산이 계산된 바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4개의 개체로부터 이러한 값이 계산되었음을 언더바 프리크 언더바라는 변수가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데이터의 내용을 받아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out7 언더바 3이라는 데이터를 send 명령문에 선언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데이터 out7 언더바 3 언더바 a라고 해서 새로운 데이터는 의 이름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3 곱하기 뮤-2를 뮤 언더바 y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9 곱하기 바라는 내용을 바 언더바 y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명령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산된 내용을 출력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x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y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을 하는 과정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살펴본 사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의 내용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문제 4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에서 매일 방출되는 황산의 양은 평균 134파운드, 표준 편차 22파운드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임의로 추출된 오일의 황산 방출량의 총합이 700파운드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내용에서 의미하는 것은 5일 동안의 xi들의 합이 70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확률에서 이 경우에 양변을 5로 나누면 좌변은 x바가 되는 거고 오변은 140이 됩니다. 결국 주어진 문제는 표본평균 x바가 14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와 동일하게 됩니다. 이때 표본평균 x바는 22 나누기 루트 5가 표준 편차가 되는 표준 정기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표준화 변화를 취하기 위해서 양변에서 역시 134 평균을 빼고 루트 5분의 22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 이란 확률은 표준 점수 z가 0.6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0.5에서 z가 0과 0.61 사이에 있을 확률을 뺀 것과 같고 0.5에서 z가 0.0과 0.61 사이에 있을 확률은 부록에 표해보면 0.2291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을 빼면 0.2709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제 앞의 계산 과정을 역시 세스 프로그램의 데이터 스텝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정보를 뮤는 134, 시그마는 22, n은 5와 같이 변수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평균에 대한 표준오차 SE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표본평균은 x 140이 되겠죠. 그래서 x라는 값으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표준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z는 140-134 나누기 스탠다드 에러, 즉 표준 오차로 계산하여 두었습니다. 자, 확률은 CDF 함수 혹은 PROV 놈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CDF 함수에서 x가 14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도 되고 PROV 놈 함수를 이용해서 표준 점수에 해당되는 확률값을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계산된 내용을 프린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출력하면 아래와 같이 앞에서 우리가 계산되었던 값과 동일한 값이 계산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